오늘도 보고 싶었어요. 반갑습니다. 방송공자입니다. 방송하는 범성공자. 어,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낮에 잠깐 밥 먹으러 갔다 오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더워가지고 원래 목표했던 식당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냉면 먹으러 갔었는데 여러분들은 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더워져가지고 더 덥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몇몇 분들이 뭐 언제까지 방송하냐, 진짜 끝낼 거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책 출간이 이제 한 7월 말 정도 될 것 같아요. 7월 말, 8월 뭐 이 정도 되면 뭐 제가 두 달 책 출간하고 두 달 정도는 더 해보겠다고 했으니까 뭐 그래도 한 10월까지는 해보지 않을까요? 9월, 10월 뭐 그거 거기까지 하고 안 되면 포기해야죠. 뭐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재능이 없는데 최선을 다하는 건 사실 무의미하잖아요. 제가 갑자기 여기서 축구한다 그러면 미친놈이니까. 그런 것처럼 재능이 없는데 하면은 안 되는 거니까. 뭐 안 되는 걸 어떻게 뭐 붙잡고 있겠어요. 일단은 시장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시장은 나쁘지 않았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좋지도 않았다. 좀 애매하죠. 왜 그렇게 얘기하냐. 일단 보세요.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였어요. 코스피를 6,300을 순매수했고 선물도 순매수했습니다. 7,700억, 거의 8,000억 가까이 순매수했죠. 시장이 나쁘지 않을 거잖아요. 이렇게 외국인이 이렇게 강하게 샀으니까. 근데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런 게 좋았냐? 그렇진 않았다는 거죠. 시장 동향을 보면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순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게 코스피 지수거든요. 이게 코스피 위에가 코스피 밑에가 코스닥인데 이게 펜이 별로 정확하지 않네요. 어쨌든 이게 제가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제가 글씨 잘 씁니다. 어쨌든 보시면 이제 코스피는 지수가 처음에 좀 강한 듯해 보이다가 조금씩 밀렸어요. 물론 상승해서 마감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밀렸다. 근데 이게 기간이 계속해서 순매도하면서 약간 좀 밀렸거든요. 그런 영향이 있었고,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흐름이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외국인이 이제 초반에 강세를 보였을 때 이렇게 매도 나오다가 계속해서 밀렸죠. 밀리다가 막판에 이제 외국인 순매수하면서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 그래서 오히려 보면은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이 더 중요한, 수급적으로 보면 더 중요한 흐름이 나왔다. 이게 더 특징적이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샀음에도 불구하고 지수 쪽으로는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었다. 이게 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냐면 요거죠. 전자만 좋았다. 물론 전자만 좋았던 건 아니겠지만 전자 말고 다른 것들을 보면 대형주에 좀 강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전자만 강했다고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전자와 하이닉스가 이제 2%, 하이닉스는 5% 올랐잖아요. 근데 시가총액 3위를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제 3위를 올렸고요. LG엔솔루션 같은 경우는 1.63%가 빠졌죠.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그러니까 2차전지 쪽의 섹터가 굉장히 강하게 밀리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차 같은 자동차도 조금 좋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이 뭐 엄청나게 세고 막 그런 시장은 아니었다는 거죠. 코스닥은 더 심했다. 코스닥에서 보면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 대장주들이 역시나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엔캠도 빠졌죠. 그럼 오른 건 뭐냐? 바이오 쪽이 올랐다는 거예요. 알테오젠, 삼천단 제약 이런 이제 바이오 쪽이 좀 시장을 견인했고 그 다음에 IT에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다. 이게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쪽에서도 이제 오르는 건 오르고 빠지는 건 또 빠지는 화장품 쪽에서 약간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좀 어려운 시장이죠. 코스피를 보면 아까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시장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수급이 좀 빠졌네. 이거 다시 업데이트 했어야 된다. 어쨌든 보시면 여기가 코스피가 0.7%가 올랐단 말이죠. 근데 외국인이 6,300억 순매수했고 기관은 2,200억 순매도. 원래 이 정도라고 하면 이제 코스피가 더 많이 올라야 되고 거래대금도 보면 13전이 활성화됐으니까 더 올라야 되는데 불구하고 상승 종목 비중이 43%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었다는 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전기전자와 전기가스, 이거 보면 대왕고래, 이건 반도체, 이 두 개, 그리고 자동차, 이 세 개가 이제 주도하면서 갔던 시장이고, 하락업종을 보면 하락업종도 강도도 그렇게 강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말은 대형주 중심으로 조금 더 강세를 보였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대형주도 상승 종목 비중이 42%였으니까 대형주가 강한 것도 아니었다. 그게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어디가 강했냐? 근데 이쪽으로 몰렸다는 거예요. 몰렸고, 여기서도 이쪽 관련된 대형주 쪽으로 중심이 몰렸다. 이 정도 느낌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소형주도 0.3%가 오른 거, 이것도 특이합니다. 원래 삼성전자를 몰린다 그러면 소형주 쪽은 약간 부진한데 오히려 상승 종목 비중은 좀 더 높은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이것도 좀 특이하죠. 코스피에서 오른 종목들을 보면 전기전자에서 전자와 닉스가 주도했다. 그런데 보세요.
상승 종목이, 전체가 80개 중에 상승 종목이 30개잖아요. 그러면 다 오른 게 아니고 이 종목의 쏠림이 굉장히 컸네 라는 게 눈에 띄게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대왕고래에서 이제 대장은 한국가스공사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이 두 개 종목을 계속해서 좀 집중해서 봐야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지역난방공사까지도 같이 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보면은 이제 시추를 시작한다고 하죠. 올해 12월부터인가요? 시추를 시작한다고 얘기했고, 탐사를 하는 결과는 어쨌든 지금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테마는 조금 더 갈 수도 있다라는 느낌을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대 자동차 관련해서 현대 글로비스가 오늘 다시 반등이 나왔는데, 글로비스와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정몽구 회장이 건강 상태에 따라서 많이 움직입니다. 정몽구 회장님이 이제 위독하다 얘기가 나오면 이게 지배구조와 관련된 기업들로 이제 평가되기 때문에 글로비스와 모비스가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 기업들이 급등한다 그러면 시장에서 또 몽구 회장님 관련된 뭐 얘기가 나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학 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0지가 안 좋다 보니까 LG화학도 안 좋고 SK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이 안 좋았죠. 그리고 위에서 전기전자에서도 이제 이런 3대장 종목들이 다 부진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저희가 최근에 조금 집중하지 않아서 봤었는데 하이닉스와 NLG 에너지 솔루션 차이가 꽤 나네요.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한때 2등이었는데 이렇게까지 격차가 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170조 대 77조 2등이 거의 확고해졌습니다. SK하이닉스가. 그 다음에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들이 오르긴 했지만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죠. 전체 46개 중에서 15개가 하락하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금 지쳤다라는 느낌으로 보고 있는데, 음식료가 여기서 죽을 거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서 눌린다 그러면 오히려 기회를 좀 주지 않을까도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거의 보합 정도였죠. 보합 정도였다가 그다음에 상승 종목 비중 40%.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좋은 시장은 아니었다라는 게 이제 보이는 시장이었고, 거래대금도 8조 5천억 정도니까 뭐 거래대금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양매도가 나왔죠. 양매도. 외인 기관들 양매도가 나왔고, 기간은 4일 연속 순매도긴 한데 그래도 순매도 규모가 27억 정도니까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코스닥도 이제는 조금은 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고, 아까 외국인 이제 순매도도 막판에 좀 들어올렸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에서 좀 들어온 업종들을 좀 보긴 봐야 되겠다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코스닥에서 올랐던 기업들을 보면 이제 섬유의료 쪽 이 강세를 보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좋았냐? 뭐 그런 거 아니죠. 23개 중에서 7개 올랐고, 올랐던 게 이제 노브랜드가 상한가 기록하고 뭐 그런 게 영향을 좀 줬던 것 같아요. 유통에서는 이제 화장품 업체인 실리콘2가 강세를 보인 게 좀 영향을 가장 크게 줬고, 시가총액 3조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영향력이 가장 큰 거죠.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이 강했는데 이것도 특이해요. 이게 반도체가 다 좋지 않아요. 143개 중에서 절반 정도도 안 됐기 때문에 반도체가 좋은데 좋은 것만 좋은 시장이다 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2차 전지는 안 좋은 게 눈에 띄게 보이고요. 그죠? 그래서 시장을 보면 제가 이제 강조드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 이 빨간색 선이 나와 있는 게 이제 91선인데, 이 91선을 제가 굉장히 강조드렸잖아요.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설명력이 강하다, 최근에 들어서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91선을 지켰을 때 보면 여기도 보시면 이제 못 지켰죠. 못 지키고 강하게 빠진 게 보였고, 여긴 지켰잖아요. 지키면서 반등했고, 지키면서 반등했고, 지키면서 강하게 반등했고, 그래서 뭐가 나왔냐? 신고가 나왔다는 거예요. 52주 신고가 나왔어요. 코스피. 저는 체감하지 못하시겠죠. 시장 굉장히 힘들고 나는 내 종목 안 좋은데 코스피만 간다. 이건 전자의 힘이다. 전자와 닉스의 힘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전자와 닉스의 힘이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도체 쪽에서 오파가 나오는 것 플러스 지금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이슈가 강하게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좀 더 갈 수 있다 라는 이제 개념을 갖고 있어요. 또 코스닥으로 이게 ADR로 한번 보시면 이게 좀 걱정되는 부분인데, 코스피 지수는 오르는데 아까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장 어려워요. ADR 지표는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가는 것만 가는 시장이었다라는 게 보였고, 이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SK하이닉스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삼성전자까지도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수급을 빨아가 버린 거죠. 전체적으로 돈이 많지 않다 보니까 수급을 빨아가니까 이렇게 힘들었다. 그래도 ADR은 일단은 70을 찍고 바닥은 찍은 것 같아요, 거의. 그래서 ADR이 이제 반등 추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 그래도 가는 종목만 가는, 당분간은 그런 흐름이 조금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코스닥은 보시면 91선이 누워버렸어요. 이게 지수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조금 힘들다, 이게 보이는 게, 코스피는
지수가 이제 91선이 아직 눕지 않고 여기서 지키는다는 건데 반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온 척 하다가 91선 자체가 누워버렸어요. 이게 추세가 죽어버렸다는 거죠.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뻗지 못하고 이 91선을 타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설명력이 보이는 거죠. 91선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여기서 보시면 처음에 지켰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강하게 반등이 나왔죠. 여기서 또 무너지고 난 다음에 뚫고 나서는 이제 뚫고 나서 그리고 지켜준 다음에 반등이 나왔죠. 이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지켜준 다음에 이렇게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냐라고 본다 그러면 지금 2차 전지가 힘들잖아요. 어제 테슬라 반등 나와서 예전에는 제가 자율주행으로 반등이 안 나오면 그러니까 테슬라가 자율주행으로 반등이 나오면 2차 전지 쪽은 잘 모르겠다고 했었는데 테슬라가 반등이 나오면 무조건 2차 전지가 같이 반등이 나오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테슬라가 FSD로 오르니까 2차 전지가 죽어버렸어요. 안 올랐다고요. 이게 2차 전지 쪽에 힘이 조금 없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가 반등은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강하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분위기는 여전히 아니구나 라고 느끼게 되고요.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수가 빠지는데 지수가 올라가는데 이제 ADR은 더 강하게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났기 때문에 반등의 여지는 조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지수가 파란색으로 보이는 지수가 전고점을 가면서 강하게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런 느낌입니다. 오늘의 시장으로 다시 돌아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가 FSD 시험 승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FSD를 못 하고 있었는데 중국에서 여기서 테스트해.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중국에 방문 딱 하고 나서는 이게 뭔가 문호가 열리는 느낌인데 어쨌든 중국에서 테스트를 승인했기 때문에 테슬라가 뭔가 중국에서 반전을 이룰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붙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율주행 테마가 오늘 강세를 보였다는 게 특징적이고. 그다음에 반도체에서는 오늘 마이크론의 목표가 상향이 있었어요. 중국에서 어떤지 까먹었는데 어쨌든 마이크론이 한 140불대에서 170불대로 이제 목표주가가 올라갔고 그러면서 오늘 마이크론 주가도 급등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 흐름이 좋았던 건데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단 말이죠. 두 가지 이유가 오늘 시장을 다 주도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HBM 시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점유율을 높일 거다. 그러니까 HBM 관련된 주식들 괜찮았죠. 특히나 마이크론 HBM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좋았을 거란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테크잉이었죠. 테크잉은 큐브 프로버라고 기존에 이제 HBM 같은 경우는 칩 단위 테스트를 못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큐브 프로버가 칩 단위 테스트를 해서 수율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공정 장비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테크잉은 이 D램 3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까지 다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실제로 그 테스트 타겟 지금 협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HBM 관련된 마이크론 HBM 관련된 주식들 괜찮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슈는 이거였어요. 온 디바이스 AI 수혜다. 온 디바이스 AI가 되려면 D램이 늘어야 돼. 왜? 연산이 머리가 딸리면 안 될 거잖아.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머리가 딸리면 안 되니까 머리가 기억력이 좋으려면 D램이 들어가야 돼. 이거예요. 그런데 온 디바이스 AI가 새롭게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디바이스 판매가 어떻게 됐어요? 늘어나겠죠. 디바이스 판매가 늘어나는데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D램의 용량이 같이 늘어가면 어떻게 됐어요? D램의 수요는 늘어나겠죠. 더 늘어나겠죠. 그 이제 스킴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D램 관련된 주식들도 좀 반등이 나왔고 오늘 보시면 테스트도 반등이 나왔거든요. 어쨌든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다. 그리고 테크인 같은 경우는 특히나 오늘 뉴스가 있었던 게 더블에스 기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3분기에 드디어 큐브 프로버가 퍼체스 오더,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나갈 것 같다라는 얘기가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테크인이 강한 모습이 나왔다. 이게 이제 특징적이죠.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좀 특이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라이콤에 주목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자율주행 관련된 빔에 주목하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테슬라가 FSD에 중국 시험 승인이 나왔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라이콤이 상한가를 갈았어요. 자율주행 테마로 올랐다는 거죠. 그런데 이 회사는 이제 광증폭기를 제조하는 회사고 그 중에서도 이제 퍼스트 파이버 레이저라고 해서 요 장비를 하는데 이게 이제 최소형, 가장 작은데 이 라이다용 센서에 들어가는 센서 관련된 어떤 모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작년 5월에 미국의 라이다 업체로 수주를 받았었거든요. 이게 루미나 같은데 어쨌든 이 엘사라고 하는 업체에 수주를 받았고 여기에 납품한 업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라이다 관련된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라이다는 레이저 센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물체 3D를 파악하는 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테슬라는 이 가격이 비싸니까 라이다 가격 너무 비싸. 그래서 우리는 라이다 안 쓰고 카메라로만 갈 거야 라고 선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참 이슈가 됐었죠. 카메라만 된다, 안 된다, 라이다가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테슬라와 관련해서 라이다가 이슈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테슬라는 라이다 주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라이콤이 상한가를 갔다는 거죠. 그리고 현대 오토웨버도 올랐어요. 이 말은 볼 때는 뭐냐면, 테슬라가 이렇게 자율주행 드라이브를 걸면서 지금 업체 전반적으로 자율주행 드라이브가 다시 걸릴 수도 있다 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이콤 상한가, 현대 오토웨버가 올랐다는 건데, 과거에 보면 자율주행 테마로 갔던 3대장이 있었거든요. 가온칩스랑 그다음에 텔레칩스, 넥스트칩, 이런 기업들이 있었는데, 이런 기업들도 같이 올라가는지, 현대 오토웨버와 더불어서 이런 기업들이 같이 올라가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시장이 됐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좀 재밌어서 갖고 왔는데, 3천당 제약입니다. 3천당 제약. 이게 제가 좋아하는 차트가 뭐냐면, 좀 고생하다가 전고점을 넘어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보시면 전고점을 돌파했어요. 이게 항상 제가 밑으로 가는데, 밑으로서 어쨌든 고점 대표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오늘 물론 이제 방산 어제 얘기 드렸던 건 조정이 나오긴 했는데, 방산도 좀 보세요.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어쨌든 3천당 제약이 오늘 뭐가 있었냐면, 자사주 처분 계약이 있었어요. 자사주 50만 주를 처분하는데 한 600억 정도를 처분할 거다. 이 회사 시가총액이 지금 3조가 넘죠. 그러니까 600억이면 2% 정도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건데, 이게 어디로 가냐? 시간외에서 매도를 할 건데 외국계 운용사 한 곳으로 간다고 해요. 여기서 굉장히 관심을 보였고 장기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일단 한 곳에 매각한다. 여기서 원했기 때문에 가져갔다. 이게 이제 중요했죠. 첫 번째. 일단 두 번째는 목적이에요. 목적이 임상 비용과 그다음에 생산 설비 투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 성장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야 라는 거죠. 근데 이게 자사주를 처분하니까 추가로 자금 조달에 대한 니즈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추가로 자금 조달을 니즈뿐만이 아니고 자본의 자금의 시가총액 희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없는 상태에서 자사주를 매도했는데 이게 또 장기로 투자하는 기관이 한 곳이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매도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그러면 오버형에 대한 이슈도 없고 자본 희석에 대한 이슈도 없는 가운데 자금을 조달했고 이걸 기반으로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긍정적이죠. 그런데 보시면 이제 임상 비용에서 봤을 때 아일리아라고 해서 원래 바이오 시밀러 쪽에 개발하는 임상 비용 들어가는 거 추가로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경구용 GLP, 오늘 이슈는 이거죠. 경구용 GLP-1의 생산 설비를 투자한다고 발표했어요. 이게 경구용 GLP-1이 뭐냐면 최근에 올해 초죠. 크게 이슈가 됐었던 이제 위고비, 노버디스크의 위고비 이거 여기 맞아가지고 하는 저거 비만 치료제잖아요. 비만 치료제 엄청 이슈가 됐었죠. 111도 이슈가 됐었고, 요거의 복제약, 그러니까 지금 위고비가 이제 성분명이 세마글루타이드라고 하는 펩타이드인데, 요거의 복제약을 지금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복제약인데 이게 26년이면 특허가 만료되죠. 그런데 이 복제약을 S패스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삼천당이 경구용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 주사를 맞는 걸 이거를 이제 경구약, 먹는 약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사로 맞는 걸 무조건 바꿀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게 주사제를 먹으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심각하게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거를 먹어서도 충분히 흡수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약이다라는 게 이제 S패스인 건데, 이 S패스가 지금 S패스가 기존의 이 이 위고비에 그 제형 특허가 있어요. 이게 어떤 제형으로 만들었냐에 대한 특허가 있기 때문에, 이 특허, 기본적인 이 세마글루타이드 물질에 대한 투료는 26년에 만료돼도 제형 특허를 걸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삼천당 제약은 S패스로 우리는 이걸 회피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될지 안 될지는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이 S패스로 회피한다 그러면 특허만 만료되면 우리는 다시 바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GLP-1 생산 설비를 투자하고 이제 이걸 임상 진행해서 가려고 한다 라는 거죠. 물론 이제 복제약이기 때문에 사실 임상도 크게 의미가 없을 거예요. 왜냐?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동등성을 입증해야 되는데 복제약은 케미칼이기 때문에 그냥 복제하면 되거든요. 어쨌든 그런 이슈가 있다. 그래서 삼천당 제약은 오늘 16%가 오르면서 이제 신고가를 기록했다. 그래서 바이오 알테오진이나 알테오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고가 뚫으면서 굉장히 이슈가 됐기 때문에 삼천당 제약도 이제 새로운 이슈가 붙었잖아요. 이 GLP-1이라고. 아일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슈가 붙었기 때문에 주가는 여기서 갈 수 있다. 보시면 주가가 올랐을 때 이게 이제 아일리아 관련된 기대감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하나 더 붙은 거니까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그래도 20분 내에 끝났네요.
우리는 무덥지만 그래도 건강 다 유의하시고 우리는 내일 더 행복해질 거라고 믿고 함께 달려보시죠. 그럼 또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